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이 4강 신화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의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우리의 열정에 감탄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는 한국인을 향해 서슴없이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비난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구 세계가 아시아의 식문화를 바라보는 오만하고 편협한 시각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친구를 먹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그들에게 되돌려주려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개는 친구이고 그것을 먹는 것은 미개하다는 것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박지성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개고기 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경제 대국이 아니라 그저 개고기를 먹는 나라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2024년 한국 국회는 개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서구의 압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브리지트 바르도의 비난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스스로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괴롭혀온 개고기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서구권이 주장하는 동물권의 실체와 그들이 감추고 있는 잔혹한 식문화의 이중성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푸아그라와 오르톨랑을 즐기며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의 위선, 그리고 그 비난 속에 숨겨진 인종차별적 기제를 분석합니다. 과연 누가 문명인이고 누가 야만인입니까? 이제 그 진실의 법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가난이라는 슬픈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반도는 산이 많고 목축업이 발달하기 힘든 지형이었습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노동력이었기에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돼지는 사람과 곡식을 공유해야 했기에 식량이 부족한 시절에는 사육이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개는 달랐습니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으며 집을 지키고 결국에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단백질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직후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기근은 일상이었습니다. 미군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인 꿀꿀이죽을 먹으며 연명하던 그 시절, 개고기는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과 병든 노인들을 살려내는 유일한 약이자 식량이었습니다. 서구인들이 스테이크를 썰며 풍요를 누릴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식문화였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눈물 젖은 생존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 언론은 이러한 역사적, 경제적 맥락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구 동물보호단체들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다면 개고기를 금지하라는 협박에 가까운 요구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국가 이미지를 위해 보신탕집을 뒷골목으로 밀어내고 간판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이해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문화적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식문화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개는 서구 사회에서 가족과 같은 존재였기에 그들의 분노는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노가 일관성이 없으며 타문화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채 문명대야만이라는 제국주의적 프레임으로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 노력보다 오직 그들의 반려동물을 먹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 전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개고기를 먹은 것이 한국인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대 로마, 아즈텍, 심지어 20세기 초반의 프랑스와 독일 일부 지역에서도 개고기 섭취 기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구는 자신들의 과거는 잊은 채 아시아의 특정 국가들만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리엔탈리즘의 발로입니다. 동양은 신비롭지만 미개하고 서양은 이성적이고 문명화되었다는 그 낡은 이분법이 21세기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해외에 나간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은 너도 개를 먹니?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경멸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부끄러워해야 했고 서구의 기준에 맞춰 우리 자신을 변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식탁은 그토록 떳떳합니까? 이제 그들의 위선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진미, 푸아그라를 아십니까? 비대한 간이라는 뜻의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의 간을 인위적으로 살찌워 만듭니다. 이 과정은 가바주라고 불리는데 끔찍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육사는 거위의 목에 긴 쇠파이프를 꽂아 넣고 옥수수 사료를 위장까지 강제로 밀어 넣습니다. 거위는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지만 이 고문은 간이 정상 크기의 10배가 될 때까지 매일 반복됩니다. 간이 비대해진 거위는 제대로 걷지도 숨 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내장이 파열되어 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브리지트 바르도의 조국,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이 잔혹한 행위는 전통과 미식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의 개고기를 비난하던 그 입으로 그들은 고통 속에 죽어간 거위의 간을 음미하며 와인을 마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문명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이중잣대 아닙니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르톨랑이라는 요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의 미식가들이 신이 내린 맞이라 칭송하는 이 요리는 메세의 일종인 오르톨랑을 잡아 빛이 차단된 상자에 가둡니다. 새는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먹이를 먹다가 비대해지면 산채로 브랜디인 아르마녟에 익사시킵니다. 그리고 털만 뽑은 채 내장과 뼈까지 통째로 씹어먹습니다. 그 잔인함을 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흰 천을 뒤집어 쓰고 먹는다는 속설까지 있습니다. 송아지 고기, 빌은 또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육질을 얻기 위해 송아지를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격리하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좁은 나무 상자에 가둡니다. 근육이 발달하면 고기가 질겨지기 때문입니다. 철분이 없는 사료만을 먹여 빈혈 상태로 만들고 햇빛조차 보지 못한 채 도축됩니다. 그들이 즐기는 부드러운 스테이크는 평생 단 한 번도 뛰어놀지 못한 송아지의 고통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서구의 식문화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도덕적 우월감이 허구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권에는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식습관이 존재하며 현대적 관점에서 잔혹해 보이는 관습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잔혹함은 전통으로 포장하고 타문화의 관습은 야만으로 규정합니다. 개는 귀여우니까 먹으면 안 되고 거위나 송아지는 괜찮다는 논리는 감상적인 종차별주의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여우 사냥은 어떻습니까? 귀족들의 스포츠라는 명목하에 수십 마리의 사냥개를 풀어 여우를 끝까지 쫓아가 물어뜯어 죽이게 합니다. 스페인의 투우는 소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며 관중들이 환호하는 잔혹한 유의입니다. 이것들은 생존을 위한 식행위조차 아닌 오로지 인간의 쾌락을 위한 살생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국의 개식용 문화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오만함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중잣대는 결국 문화적 상대주의의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힌두교도들에게 소는 신성한 동물이지만 서구인들은 햄버거를 주식으로 먹습니다. 무슬림에게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지만 한국인은 삼겹살을 사랑합니다.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물을 남이 먹는다고 해서 그를 야만인 취급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폭력입니다. 식문화는 그 나라의 기후, 역사, 종교가 얽혀 만들어진 고유의 정체성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고기가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박지성 선수를 향해 맨유 팬들은 응원가라며 개고기 송을 불렀습니다. 너희 나라에선 개를 먹지. 하지만 쥐를 먹는 리버풀보단 나아라는 가사. 이것이 응원입니까? 이것은 한국인 전체를 싸잡아 모욕하는 명백한 인종차별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유머라고 주장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이 경기에서 부진하거나 파울을 당할 때마다 SNS에는 어김없이 개고기 관련 이모티콘과 악플이 달립니다. 개나 먹으러 가라는 말은 아시아 선수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칼날입니다. 그들이 정말 동물을 사랑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아시아인을 비하하고 조롱할 소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개고기는 그들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아주 편리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변했습니다. 2024년 1월 9일 한국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208명 전원 찬성.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던 상황에서도 이 법안만큼은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온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인구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삽니다. 이제 한국인에게 개는 음식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한강공원에는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펫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 유모차를 앞질렀다는 뉴스까지 나옵니다. 젊은 세대에게 개고기는 혐오를 넘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식문화의 자연스러운 도태와 변화. 이것이 바로 역사의 흐름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평생 개를 사육해온 농가와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강제로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민주적인 절차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속도에 맞춰 개 식용 종식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개고기 먹는 나라라는 오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높였고 법제화를 통해 이를 실천했습니다. 이제 서구 언론은 한국을 비판할 명분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물을 차례입니다. 우리는 개식용을 금지했다. 당신들은 푸아그라를, 투우를, 여우 사냥을 언제 멈출 것인가?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시대 정신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한국의 개식용 금지는 단순히 하나의 식재료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가 인권뿐만 아니라 동물권까지 아우르는 선진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개를 먹어야 했던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제 해외 반응을 살펴볼까요?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결정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역사적인 결정, 동물권의 승리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브리지트 바르도 재단조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칭찬에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든 것은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생명을 더 존중하는 세상이기를 바라는 우리 내부의 열망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개고기 논란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서구 세계가 우리에게 씌웠던 편견의 프레임과 그 속에 숨겨진 위선입니다. 진정한 문명은 무엇을 먹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했고 그 변화를 통해 존중받을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한국의 변화를 지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미식과 문명의 기준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푸드가 어떻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그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육견협회의 반발은 거셌고 그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회 앞에는 개를 풀어놓겠다는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거나 향후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 법안 통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였습니다.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단순히 처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사육하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하지만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관련 종사자들이 전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급격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지혜로운 조항들입니다. 한국의 복날 문화도 이제 바뀔 것입니다. 삼복더위에 보신탕을 찾던 풍경은 이제 삼계탕이나 장어 혹은 시원한 콩국수를 즐기는 모습으로 완전히 대체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보신탕집들이 삼계탕집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음식은 문화의 일부이기에 문화가 변하면 음식도 변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개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의 동물권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 제기, 유기견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와의 공존 등 다양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도 가족이다라는 인식은 결국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보편적 가치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만은 이미 2017년에 아시아 최초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했습니다.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도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선전시가 2020년에 개 식용을 금지했지만 아직 국가 차원의 금지는 아닙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은 아시아 전체의 동물권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K컬처가 문화를 선도하듯 K동물권도 아시아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피터 싱어는 동물 해방이라는 저서에서 종차별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과 교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돼지나 소도 높은 지능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는 끝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철학적 질문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윤리적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먹을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합니다. 타당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아동노동이 금지된 것처럼 어떤 관습들은 인류의 도덕적 진보를 위해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서구 언론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왜 그토록 한국의 개고기에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가장 만만한 타겟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너무 거대하고 무서운 상대였고 한국은 적당히 작지만 서구화된 나라였기에 비난의 효과가 컸습니다. 그들의 선택적 분노는 비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 힘과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개식용 산업은 이미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찾는 사람이 줄어드니 가격은 오르고 위생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젊은 층의 유입이 없는 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금지법은 죽어가는 산업에 인공호흡기를 떼고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었습니다. 억지로 유지되던 고통스러운 관습을 끊어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인 셈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펫코노미 시장은 4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개를 먹는 나라에서 개를 위한 호텔, 유치원, 장례식장이 있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는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이 주는 위로와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물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과거의 습관을 씻어내린 것입니다. 여기 한 할머니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평생 보신탕집을 운영해 오신 70대 김모 씨. 그녀는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잖아. 손주들도 싫어하고 이제 그만할 때가 됐지. 그녀의 목소리에서 아쉬움보다는 홀가분함이 느껴집니다. 그분들에게도 개를 잡는 일은 생계를 위한 고단한 노동이었을 뿐 즐거움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그분들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도 고양이와 개를 먹는 관습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고양이 고기를 먹는 것이 전통인 마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지 않습니다. 백인의 기행은 조용히 묻히고 아시아의 관습은 대문짝만하게 보도됩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편견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미디어의 속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위생학적으로도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도축과 유통 과정이 불투명했습니다. 항생제 남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은 국민 건강에도 위협이었습니다. 식용견과 반려견이 따로 있다는 논리도 유전자 검사 결과 허구임이 밝혀졌습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개들 중에는 잃어버린 누군가의 반려견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혼돈을 끝내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문화 강국입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도덕적 리더십도 요구됩니다. 개 식용 금지는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화적 매력뿐만 아니라 윤리적 품격으로도 세계를 매료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뒤, 20년 뒤의 한국. 우리 아이들은 옛날에는 개를 먹었대라는 말을 역사책에서나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려장 이야기를 전설처럼 듣듯이 말입니다. 야만의 역사가 아닌
변화와 성장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유기견 문제, 농가 보상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이 현실에 잘 뿌리내리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이자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는 생명 존중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불교의 살생유택, 유교의 측은지심. 우리는 본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개고기 식용은 가난과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왜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본래의 심성,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지트 바르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비난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변화는 당신 덕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성찰과 민주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위선을 알지만 똑같이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 슬로건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생명을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개식용 종식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상처받은 동물들의 눈망울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개고기를 둘러싼 역사, 서구의 위선, 인종차별,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변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그리고 세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이겨냈고 독재를 이겨냈으며 이제는 오래된 관습마저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는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개식용 종식은 그 역동성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우리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축구장에서 더 이상 개고기 송이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을 만났을 때 개고기 먹니? 라는 무례한 질문 대신 너희 나라의 K푸드는 정말 맛있어라는 인사가 오가기를 바랍니다. 편견이 사라진 자리에 존중과 이해가 싹트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며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검증한 제작진의 노력을 잠시 전합니다. 우리는 수백 건의 기사와 논문, 그리고 해외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오해를 풀기 위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여러분에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공유하는 여러분은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성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서구의 이중잣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건전한 토론은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특히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꼭 보여주세요. 그들이 가진 오해를 푸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는 1초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치를 둘러싼 한중 문화 전쟁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 김치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주변국의 억지 논리, 그리고 이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하고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았고 더 나은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개식용 종식,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명 존중의 나라, 문화 선진국 대한민국,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제작, 기획, AI, 시나리오, 참고자료, 2024년 개식용 종식 특별법, BBC 아카이브, 각종 뉴스 보도, 브리지트 바르도님,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국에 한번 놀러오세요.
이제 개고기 파는 곳은 없습니다. 대신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비건 식당과 아름다운 펫 카페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짜 한국을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웰컴 투 코리아.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청해보세요. 특히 오븐의 푸아그라 비교 장면은 꼭 다시 보시길 추천합니다. 논리가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를 확실히 챙겨가세요.